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의 말씀드립니다. 네, 기업 IR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PDF 파일을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이 기업 일정을 이제 기업 설명회를 이제 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하나 있다라고 봅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이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나스닥 ADR 상장 막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아시겠고, 근데 그거 이외에 뭔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뭔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쪽일 수도 있고 뭐 나쁜 쪽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오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액티브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네, 이런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회를 발견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이처스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려운데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수급도 모르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탈방에 들어와 계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네, 네이처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서 궁금증 해소하고 실시간 정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PDF 파일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이고 그거 여러분들 뭐 쭉 보셨죠? 네,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죠.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요거를 정리해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죠? 여하튼 자꾸 늦어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 FDA 3상을 6월 달에 하겠다는 거. 기존에 2월, 3월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지연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주가가 하락한 것도 뭐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속 승인을 물론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거죠. 다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정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그리고 쭉 내려가서 나스닥 상장, 이 건이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바로 그 자금이죠, 자금. 4천억 정도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배경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드쇼하고 투자자 모집하겠다. 토탈 4,500억, 그죠? 환율 감안하면 네, 이렇게 되는 일정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된 기사들이 쭉 실렸고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요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 일정을 여하튼 뭐 일정이 좀 지연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체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5월 달에 미팅을 실시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6월 달에 임상 3상 신청한다는 거. 8월 달에 임상 3상 승인을 받는다는 거. 임상 승인을 일단 신청을 해서 그 퍼미션을 받는 거죠. 9월 달에 가속 승인을 신청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건과 관련해서 금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상장 신청서 제출한다는 거. 그리고 11월 달에 글로벌 환자 모집 개시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12월 달에 중간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거. 요거잖아요. 그죠?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스닥 상장 로드쇼는 바이오 US에 참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유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300만, 이게 300밀리언이니까 이게 4,500억이죠. 4,500억. 지금 환율로 따지면. 이런 순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런 순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차별을 한다는 것인데, 그죠? 그리고 나서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것인데, 맨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냐면 이제 750억 정도 되겠죠. 하나로 따지면 50밀리언이니까, 그죠? 750억 정도 자금을 일단 금년도 이때 이후에, 그러니까 연말쯤 되겠죠, 연말.
연말쯤에 이 자금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750억 자금을 일단 모집한다 손 치는데, 근데 일단 연초부터 이제 연말까지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자금이 들어갑니다. 운영하고 뭐 임장 준비하고 뭐 임장하고 그런데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처셀 이번에 12월 결산 사업 보고서를 꼭 봐야 돼요. 이번에 그 발표가 된 연결 재무상태표입니다. 이걸 왜 봐야 되냐면 자금을 가지고 이제 견딜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67억이에요. 그 전에 2024년도 283억보다 줄어 있습니다. 그죠? 167억 정도로 이제 현금을 갖고 있다. 기타 유동자산이래 봐야 뭐 얼마 안 되고 한 4억, 그러니까 한 170억 갖고 있다 손 칩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한 해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판매 관리비 요게 한 작년에 131억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131억 그죠? 131억. 그 전에는 163억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131억이 판매 관리비였고요. 2024년에는 163억이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이거는 뭐 여하튼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데 이 정도의 자금이 1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7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70억 갖고 있는데 지금 이 판매 관리비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손실이 났잖아요. 그죠? 있는 거를 가지고 까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 170억을 가지고 2026년 그 나스닥 자금 유치하기 전까지 견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스닥 자금을 유치하기 전에 외부에서 유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제3자 대상 유상증자나 또는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좀 우리가 굉장히 껄끄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 나스닥 상장이니 뭐니 그리고 청신 기업의 그 앞으로 그 로드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다.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내렸다.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도 시원찮은데 주가가 내렸다.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그 자금이 지금 이제 상반기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자금 유치하기 전까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그냥 하몽차사처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고 어떤 보수적인 전략도 좀 어느 정도 겸비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 가면서 우리가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지 않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객관적인 그 어떤 자금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물론 이제 부생성과는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좀 걸림돌이 되고요. 물론 이거는 뭐 지금 당장 결론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5, 6개월 정도 있다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당장 안 나오니까 당장은 부담이 안 되겠지만 자꾸 주가를 그 위쪽으로 크게 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이겁니다. 물론 생각대로 5월 달에 미팅하고 6월 달에 IND 신청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주가가 좀 견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는 방향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또 봐가면서 실시간 정보와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줘서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거기서 제가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면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꼭 문자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